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이제 새벽이면 FOMC의 금리 결정이 발표가 되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시장은 조금 주춤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파월 의장의 발언에 시장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패드워치의 발표에 따르면 금리 인하는 굉장히 당연스럽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시장에서 더 유심히 보고 있는 쪽은 앞으로의 긴축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있었습니다. 이 파월 의장이 긴축 정책을 언급을 할지 아니면 언급하지 않을지 여부도 주목이 되고요. 언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긴축 기조를 그러면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 시장도 지금 촉각이 곤두서면서 약간은 쉬어가는 장의 흐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현재 약보합권 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우리 코스닥 코스피 시장이기도 합니다. 시장에서 이런 쉬어가는 흐름 우리도 같이 쉬어가야 할지 아니면 추가적인 전략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봐야 할지 오늘 예병군 전문가님의 전략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을 1시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개장부터 현재까지의 시장 흐름 한 번 더 짚어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양시장 엇갈린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0.86%, 90% 현재 오르고 있고요. 2,478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반대로 0.46% 떨어지면서 약보합권에서 현재 690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엇갈린 흐름 이어지는데요. 수급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수급 상황 어제와 다릅니다. 개인이 빠지고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 반대로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엇갈린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흐름과는 좀 반대로 나가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이 HSBC에서 지금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이 보고서와 함께 주가 상승 이뤄내고 있었는데요. 오늘 1.29% 올라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떨어지고 있는데 반도체 소부장단이 SK하이닉스의 약세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2차 전지주들 어제 꽤 큰 타격을 받아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의무 규정을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망이 좀 어두워지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제의 하락폭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풀이도 이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것은 제약바이오단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가 강세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약세에 가깝지만 오늘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개별적인 이슈 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주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의 제약사와 1,112억 규모의 CMO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들려오면서 오늘 올라주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를 미국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 들려오면서 현재 0.88% 올라주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나란히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한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2위에서 4위 자동차 업체인 닛산 그리고 혼다, 미쓰비시가 합병을 위한 협상을 추진한다는 소식 들려오면서 이 소식이 국내 자동차 업체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지가 참 궁금했었는데요. 오히려 훈풍으로 작용한 모습 이어집니다. 앞으로의 뉴스에 따라 자동차 완성차 업계들이 어떻게 흐름 이어갈지도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KB금융은 어제 이어 오늘까지도 강세 나타내고 있다는 점,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알테오젠과 HLB 어제 큰 폭의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장 초반에 다시 반등이 나오나 싶더니 다시 약세로 전환한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동반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2차 전지주들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도 오늘 제약바이오단의 약세에 파란불을 켜내고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만이 좀 눈에 띄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3% 넘게 상승세 보여줍니다. 3거래일 연속 하락했던 엔캠은 오늘장에서 반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전문가님께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전략을 물어볼 시간이 됐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나요? 일단 불안감이 작용을 하고 있죠. 지금 보면 결국은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떠한 발표를 할 것이냐, 여기에 시장이 지금 촉각이 곤두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지금 이렇게까지 좀 민감하게 작용을 하느냐, 왜 이게 세계 정치를 흔들 만한 일이냐에 대한 부분을 하나 짚어보자면 바로 다음 달입니다. 1월 25일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가 이제 출발을 하죠. 자, 지금 최근에 온갖 기사, 온갖 주간지, 경제지 뭐 다 살펴보다
트럼프, 투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로 시작해서 트럼프로 끝납니다. 이유는 뭐냐? 지금 이제 행정부가 바뀌면서 미국이 강한 압박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 이 부분이 결국은 주변 여러 국들한테 어떤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제롬 파월 의장의 어떤 이제 발표가 지금 이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과연 지금 연준이 미국 대통령의 생각과 같이 가느냐에 대한 부분도 이번 이제 발표에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시장 불안한 거예요. 사기도 조금 애매하고 팔기도 애매한 그 애매모호한 시장이 지금 계속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불안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섹터들이 힘을 내주고 있는지, 약세 보이고 있는 섹터는 어느 쪽인지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현재 업종별로 보시면 상승 섹터에는 탄소 포집 섹터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이후에 이 CCUS, 그러니까 탄소 포집 활용 저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 트럼프 정부는 석유가스 사업에 매우 친화적인 정부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적인 석유 기업들이 현재 탄소를 유전에 주입하는 CCUS 관련 방식을 이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투자도 아낌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석유가스 업체들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이어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온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의 재집권이 석유가스 사업에 매우 긍정적인 동시에 직접 공기 포집 프로젝트에 특히 낙관적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오늘 탄소 포집 관련주들을 일제히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까지도 관련해서 이야기를 낸 바가 있습니다. 바로 CCUS 기술이 화석연료 산업과 또 이산화탄소 감축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평가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은 탄력받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시장은 바라봤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가스 분리막 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해 가고 있습니다. 이름은 에어레인이라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탄소 포집 기술을 개발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0.25%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지난해 2월부터요. 에너지 부문에 대해서 CCS 사업화 추진반을 신설하는 등의 이 CCUS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계속해서 검토해 왔기 때문에 오늘 함께 수혜받아가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역시 삼성 E&A와 협력을 하면서 이 셰퍼드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탄소 포집 사업을 진행해 가고 있는 기업인데요. 롯데케미칼 오늘 1% 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상승 섹터는 자율주행 관련주들입니다. SOS랩, 라이콤, 프론티어 오늘 모두 잘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제히 빨간불 켜내주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가 신고가 랠리를 계속해서 펼치고 있죠. 이에 영향을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 닷새 동안 거의 20%가 상승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들어오고 있고요. 또 트럼프 당선인이 1월 달에 대통령 취임이 되면 이 자율주행 관련한 수혜들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은 바라본 겁니다. SOS랩은 미국과 중국 갈등으로 인해서 이 중국 수출 제한이 라이다가 포함됐다는 것에 대한 개별적인 이슈까지 받아가면서요. 오늘 굉장히 큰 폭의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SOS랩이 전 세계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할 기회라는 증권사 분석도 함께 나왔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상승 섹터는 로봇 관련 섹터입니다. 중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웨이저자 TSMC 회장이 세계 1위 부자와 대화를 해봤더니 자율주행이나 드론보다도 앞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집중을 할 것이다라는 관점이 있었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시장에서는 아마 일론 머스크와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산 로보틱스나 엔젤 로보틱스는 그래도 잘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자율주행 섹터와는 약간의 다른 흐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하락하는 섹터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단이 어제는 개별적인 이슈에 비만 치료제주들은 잘 갔었는데 오늘은 제약바이오 그리고 비만 치료제 모두가 약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바이오협회가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이 바이오 의료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가 2021년 이후 3년 연속으로 감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잦은 관리 종목 지정과 더불어서 이 상장 폐기 위기를 맞았다는 점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간밤 발표
발표되었던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훨씬 웃돌면서 앞으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조금 더 주춤하게 이어가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이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연구 개발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부담들 제약바이오단에서는 받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또 오늘 환율도 불안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대부분의 원료 물질을 수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에는 당연히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향 피해가지 못하는 모습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알테오젠, D&D 파마텍 등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비만 치료제 대장주 펩트론도 약세 보여줍니다. 다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또 셀트리온은 개별 이슈와 함께 올라가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업황별로 상승 하락 이야기 함께 해드렸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하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그 전에 전문가님의 전략 더 자세히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님의 강의를 들을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참 이렇다 할 돌파구가 없는 우리 시장이거든요. 네. 전문가님의 강의가 꼭 필요합니다. 예. 강의가 꼭 필요하다 하니까요.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자,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나는 우리 앵커님이 자, 이제 새로 시작하는데 포부가 어떻게 되시냐. 이거 한번 물어볼 줄 알았어요. 딱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 스스로 셀프 포부를 이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게 종목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장을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주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여러분들 참 안 되고 힘들다 이런 얘기 최근에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탓은 아니에요. 시장이 지금 안 좋은 거고 시장을 안 좋게 만든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탓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 첫 번째, 주식을 잘못 배워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결국은 배운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잘못 가르친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 가르친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기죽지 말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새로 배운다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앵커님 주식 해보셨어요? 네, 주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예, 잘해요? 좋지 않죠. 좋지 않죠. 네. 앵커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요? 예, 시장이 잘못된 거죠. 맞아요. 시장이 안 좋은데 뭐 앵커님 혼자 어떻게 독야청청 수익을 내요? 맞습니다. 예, 미꾸라지도 아니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잘못 가르친 이유가 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주식 왜 하지? 왜 할까?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고 맨날 손해봤어요. 잘못됐어요.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왜 할까? 이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앵커님한테 다시 질문 던지겠습니다. 주식 왜 했어요? 돈 벌려고 하죠. 그렇죠. 네. 가장 큰 이유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돈의 쓰임새는 아마 여러 가지가 나누어질 거예요. 네. 내 결혼하기 위해서 모아가는 자금, 그죠? 혹은 이제 앵커님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모아가는 자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돈의 성질이라는 게 있겠죠. 아들 대학교 보내기 위해서 모아가는 자금. 이런 여러 가지 자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자, 딸은 당장 6월 달에 시집을 가야 돼요. 그럼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길게 1년, 2년 보고 투자를 해요. 이거 이게 잘된 투자일까요? 잘못된 투자일까요? 당연히 잘못된 투자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가르쳐 주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내가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나? 이 부분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 잘못 가르친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한번 일단 딱 생각해 두고, 자, 우리가 두 번째 인생을 바꾼 잠시만요. 아유, 참 이게 인생을 바꾼 역사적 사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인생을 바꾼 역사적 사건. 인생이 바뀌었어요. 내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자, 우리 앵커님 또 질문 들어갑니다. 자, 앵커님이 아나운서가 된 거잖아요. 네. 그죠? 지금 이 아나운서가 된 건 인생을 바꾼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네. 그죠? 그러면 그 역사적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뭘 했어요? 공부하고 시험 그렇지. 보고 그게 노력하죠. 이제 역사적 네. 배팅인 거지. 오, 역사적 배팅. 네.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면, 자, 우리 앵커님이 아나운서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요. 아나운서가 안 됐어. 그래, 다른 직장을 찾았어. 그게 실패예요? 아니거든. 왜? 이 아나운서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는 것 때문에 결국은 다른 시험 공부에도 도움이 돼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실패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해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 서울대 가려고. 그런데 거기에 조금 못 미쳐서 고려대학교를 갔어. 이 실패냐는 얘기지.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은 여러분 항상 인생을 바꾼 역사적 사건에는 역사적 배팅이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역사적 배팅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주식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역사적 배팅이 될 수 있고, 주식을 열심히 또 투자하는 것도 역사적 배팅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역사적 사건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 결과가 나와야 되죠. 결과. 이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자, 우리 앵커님은 아나운서가 됐어요. 결과를 봤어.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이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아나운서가 된 건 역사적 사건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나는 여기서 이제 바꿀게요. 나는 역사적 배팅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럼 이게 뭐야 돼요? 내 삶이 바뀌었어. 그러면 인생을 바꾼 역사적 사건. 그 결말은 뭐냐? 수익이지. 결국은 주식은 수익으로 역사적 사건의 결말을 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먼저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거 지금 투자했느냐? 혹은 이게 투기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투자와 투기를 개념한 확실한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자, 우리 앵커님께 다시 여쭙습니다. 자, 투자.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투자는 투자다. 아니다. 나 약간 투기다. 이렇게 어떻게 결론을 좀 내릴 수 있겠어요? 저는 워낙 소액으로 하니까 투자 쪽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투자. 네. 소액이라서 투자다. 네. 자,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걸 가르는 명확한 기준을 설명드릴게요. 불안감이. 사자마자 불안감이 엄습하면 뭐다? 투기예요. 왜 요새 광고에도 나오잖아요. 불안 이렇게 광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 불안감이 엄습하면 투기야. 근데 불안하지 않아. 나는 이거 점점 난 하나도 불안하지 않고 지금 시장이 어떤 외생 변수적 요인,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탄핵이라든가 탄핵 정국이라든가 환율 문제라든가 이런 외생 변수적 요인에 의해서 그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 남아 있으나 지금 박앤세일을 하고 있다. 주가는 박앤세일 중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모아가는 전략을 펼치면 이건 투자예요. 불안함이 없거든. 왜? 이건 어차피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잖아요. 근데 불안 이렇게 되면 이게 투기야. 왜? 불안감이 자꾸 사자마자 불안하기 시작해. 이것도 손해보면 어떡하지? 또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들면 무조건 투기야. 사실은. 근데 투기가 잘못됐느냐? 아니에요. 투기가 잘못되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투기는 무조건 나쁜 거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주식시장엔 투자도 존재하고 투기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그게 있어요. 뭐냐? 이 불안감이 왜 오느냐에 대한 부분을 살펴봐야 돼요. 이 불안감 왜 올까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투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나 이거를 왜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투자 실패해요. 저 투자 실패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성공만 했습니다. 저는 쫙 달려갔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실패합니다. 왜? 인생에 왜 실패가 없다고 자꾸 생각을 하세요? 인생은 늘 실패와 다시 도전, 실패와 도전의 연속이에요. 인생을 항상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는 나는 한 번도 실패할 수 없어. 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닐까요? 아니 인생을 내가 실패, 도전, 실패, 도전 이렇게 계속해서 인생을 발전시켜온 사람들이 여기만 오면 나는 실패 못해. 실패 안 할 거야. 이렇게 딱 가는 거. 이게 잘못된 거지. 자, 워렌 버핏도 투자에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이 뭔데 투자에 실패를 안 한다고 자꾸 가정을 하세요. 난 투자 실패할 수 없어라고 자꾸 단정을, 즉 명제를 깔아놓고 시작하는 얘기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패하고 거기서 멈추면 뭐가 돼요? 포기가 되는 거예요. 실패하고 멈추면 포기야. 근데 실패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해 중꺾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 중꺾마로 해서 다시 도전할 거야. 그래서 결국은 역사적 배팅을 하고 역사적 사건을 만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불안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걸 자꾸 두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내 심리를 방해해서 내가 정말 제대로 수익은 항상 제대로 못 내고 팔게 되고 손실은 엄청나게 키워서 계속 들고 가게 되는 나는 투자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원치 않는 투자를 계속하면서도 왜? 물려 있으니까 원치 않는 투자를 계속하고 있으면서도 난 투기가 아니야 투자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불안감을 가지고 가면서 난 투자야. 그죠? 그러다가 여기 조금 올라와.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싹 변해. 그럼 죽일 것 뻔한데 이 불안감에 의해서 죽일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나는 장기형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거지. 불안감이 일단 있다는 순간부터 이건 투기예요, 사실은. 투기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투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군가가 방법을 안 가르쳐 줬을 뿐이에요. 자,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군가가 방법을 안 가르쳐 줬을 뿐이에요. 딱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불안감이 결국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거와 같이 결부가 되어서 결국은 내 계좌는 계속 수익은 조금 내고 손실은 엄청나게 키우는 결국은 남아있는 자식들은 전부 파란 자식들만 우리가 흔히 스머프만 팍팍팍팍팍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애가 스머프가 자 이제 좀 힘 좀 내가 이제 빨간 스머프로 변합니다. 이렇게 올라와 용 써갖고 올라오는데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야 이건 내 아이가 아닌데 난 다 파란 스머프인데 하고 죽여.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수익은 항상 조금 보고 손실은 항상 끝까지 참아내는 이상한 버릇을 갖게 됩니다. 누군가 잘못 가르친 거죠. 그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치 격언 중에 잘못된 것들 많아요. 과일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그럼 펀드를 해야지. 여러 종목을 다 할 것 같으면 과일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그래놓고 온갖 과일 진짜 이상한 과일들 뭐 이거 뭐 열대 과일 이런 것도 아니야. 그 종류 구분한 것도 아니야. 포도 그다음에 뭐 샤인머스켓 이래가 섞어 갖고 과일을 한 바구니에 안 담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주식은요. 위험과 해지, 리스크 그다음에 이거 지금 이익에 대한 부분 이게 모두
펀드하고 동일하게 왔다 갔다 해요. 요인이 다 똑같아. 그죠? 그럼 반대되는 걸 해지를 해야지. 뭐 주식에 반대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좀 주식이 안 좋을 때 채권이 안정 성향을 보이고, 주식이 안 좋을 때 달러나 금이 안정 성향을 보이잖아요. 그럼 이 반대에 투자를 한 건 뭐다? 과일을 한 바구니 안 담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주식, 펀드, 그죠? 이렇게 쭉쭉 담아와. 다 똑같은 동일 상품들이야. 이게 무슨 과일을 한 바구니 안 담는 거야. 과일 한 바구니에 담아 놓은 거예요. 절대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이걸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라는 얘기고. 결국은 분산 투자는 위험이 다른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투자하는 걸 분산 투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잘 모르고 투자한 이게 내 잘못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 투자가 잘못되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강의를 듣다 보면 이거 내 잘못 아니야. 야, 잘못 가르친 너희들 잘못이야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볼게요. 자,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분석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가고 계십니다.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이 뭔지 재밌게 풀어내주고 계신 예병군 전문가님이신데요. 이 기본적인 분석 들으셨으니까 그 다음 단계도 함께 하셔야 될 텐데 그 전에 전문가님의 더 많은 분석과 강의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도 투자를 이어가야 할지 전문가님께서 그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내용 또 이어주실 건가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기본 강의 오늘 마지막이고 그다음 숙제가 있어요. 예, 기대하시고. 네. 예, 앵커님 꼭 해보셔야 돼요. 네, 이번 알겠습니다. 주까지 안 해도 돼요. 다음 주까지 천천히 하면 돼요. 천천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 내가 문득 대중교통수단 이용할 때 문득 예병군이 떠오른다. 그러면 그때 이제 잠깐 생각해 갖고 네. 그 숙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이제 여러분 이 차트를 한번 봐주세요. 장기 우상향 차트예요. 장기 우상향 차트인데 자, 이런 종목이 있으면 여러분들 투자하실까 안 하실까? 아마 투자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코스피 월봉 차트예요. 코스피 월봉 차트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상향을 했어. 그러니까 시장은 늘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자, 구간을 끊어놓고 보자고요. 구간을 끊어놓고 보면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에요. 마치 죽을 것 같지, 그지? 여기서 여기 끊어놓고 봐도 마치 죽을 것 같아, 그죠? 이 구간을 끊어놓고 보면 되게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입니다. 그런데 긴 관점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보자고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 이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 그럼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길게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그렇게 투자해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 듣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요. 아는데 자 이렇게 해보자고요. 우리 앵커님께 또 질문 들어갑니다. 자, 지금 앵커님 아나운서 될 줄 알고 있었어요. 딱 내 인생이 나는 아나운서가 될 거야 라는 걸 언제부터 직감했어요? 확신 100%는 아닌데 네. 될 거야 생각하고 준비했죠.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한 거죠. 네. 그게 한 2, 3년? 2년? 2년? 네. 2년 전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지 안 될지 몰라. 맞아요. 그죠? 자,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갑자기 계엄이 발표될 거라고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갑자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한다고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지 약간의 트리거 현상들은 있었어요. 이상 징후 현상들. 그런 것들은 있었지만 이거 내일 자 온다. 자 내일 전쟁이네. 이건 전쟁이야. 그죠? 이런 점성술사를 우리가 얘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 주식은. 점성술사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 구간으로 끊어놓고 봤을 때는 비합리적이지만 결국은 뭘 가지고 돌아온다? 합리성을 가지고 돌아오고 현실성을 가지고 돌아오고 이성적으로 다시 회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어느 구간에서 들어가는 게 합리적이냐에 대한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계속 자 올라올 때마다 분할 매도, 내려갈 때마다 분할 매수, 올라올 때마다 분할 매도, 내려갈 때마다 분할 매수했으면 이 투자는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요? 100% 성공하는 투자지.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거예요. 뭐가? 뭐 때문에? 불안감. 저도 제가 이렇게 살지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심지어 내 아이의 어떤 인생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부분도 몰라요. 거기에는 모든 뭐가 결부되어 있느냐? 불안감이 결부되어 있어요. 제가 잘못 자르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불안, 이 계속 결부되어 있어. 그 불안감이 결국은 뭐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현실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이성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합리적으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뭐에?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이걸 없애야 돼요. 이거 안 없애면 절대 여러분 이게 투자가 녹록지 않습니다. 투자하다가 보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실패할 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실패의 확률을 줄여나가고 성공의 확률을 높여나가는 것.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운동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스 레닌주의 거기에 보면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변증법적. 이게 뭘 말하냐면 정이 있어요. 그럼 반대가 있겠죠, 그죠? 이거의 합치점을 찾아내요. 합. 그죠? 그럼 이게 뭐가 된다고? 정이 돼요. 그리고 또 반을 찾아요. 반대. 그죠? 그리고 또 합치점을 찾아. 이게 합이야. 이게 또 뭐가 돼? 정이 돼요. 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미분, 적분 배우셨죠? 이렇게 끊임없이 가다 보면 뭐에 수렴해요? 뭐에 수렴해요? 정답에 가깝게 수렴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다가 보면 정답에 수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왜? 정반합, 정반합. 이걸 계속해서 해왔으니까. 그래서 이 변증법적 유물론이 지금도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이론사, 인문과학,
사회과학상 가장 이 정말 대단한 이론이라고 아직도 평가받는 이유는 결국은 이걸 통해서 정의에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잖아요. 쭉 가다 보면 결국은 정의에 가까운 진실에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결코 불안감을 느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앵커님,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한 불안감으로 투자해놓고, 네. 뭐 소액이지만 네. 투자해놓고 불안감을 느낀 적 있어요? 저는 너무 많죠. 저는 떨어지면 네. 안 팔면 내가 아직 손해 안 본 거야 이러면서 그냥 놔두거든요. 네. 계속 둬요. 아, 투기인가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수익 났을 때 이제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얼른 근데 이게 팔아버리고 불안감이 싶어요. 계속 네. 작용하고 있다는 건 사실은 약간 투기 성향에 가깝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서 우리 앵커님을 복부인 대회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또 이렇게 또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자, 기본 강의 오늘 숙제 내드릴게요. 간단합니다. 나는 주식 왜 하고 있는가? 이래 힘들고 괴로운데 내가 주식 왜 하고 있지?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제가 아직 오늘 첫날이라서 이게 좀 미숙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나 주식 왜 하고 있지? 요걸 이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세요. 이렇게 괴로울 바사는, 그리고 이렇게 불안할 바사는 차라리 그럼 펀드에 맡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해보세요. 아니면 이 강의를 다 듣고 나서 판단을 내릴까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보세요. 근데 본인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내가 왜 하고 있는가. 자, 내가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하고 있다. 나는 시집갈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뭔가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목적의식이 없는데 계획을 수립하고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 안 맞는 말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난 돈 많이 벌어야지. 왜 많이 벌어야 되는데? 돈 없이도 행복해요. 꼭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물론 돈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렇지만 돈이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돈을 우선순위로는 두진 않습니다, 사실.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은 똑같이 그렇게 교육합니다. 돈이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행복을 유지시켜주는 아주 작은 최소한의 도구는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나는 투기형인가 투자형인가를 반드시 고민해 보세요. 지피지기면 뭐라 그랬어요? 백전백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내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의 성향도 모르면서 나는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나는 투자에 가까운 사람인가 투기에 가까운 사람인가. 나는 지금 이런 시장이 하나도 불안하지 않다. 지금 박앤세일 중이라고 생각한다. 돈만 생기면 나는 주식을 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투자형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일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도대체 언제 올라? 짜증나. 이거 투기형이에요. 100% 투기형입니다. 그죠? 요거 딱 투기라고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방법이 달라요. 그것만 꼭 한번 지나가다가도 다른 생각하다가도 딱 떠오르면 내가 숙제가 뭐였더라? 내가 주식 왜 하는가? 투기와 투자에 대한 그 얘기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의 기본 강의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숙제도 있습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 알아보시고 또 투자 목적은 무엇일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서 예병균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는 실전 강의가 계속될 텐데요. 더 풍부하고 도움되는 이야기들 담겨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예병균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샵 0082번으로 예병균 함께 쳐주시면 저희가 참여를 위한 링크도 보내드립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의 QR에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시청자분들이 이제 이 어떤 마음으로 투자해야 할지는 알겠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투자해야 될지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바로 알려주시죠. 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 강의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얘기를 먼저 꼭 하고 넘어가야 돼. 내가 살면서 눈으로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야, 이미 역세권이야. 이미 개발이 다 끝났어. 여기에 투자해가 돈을 크게 벌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진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남이 이미 눈으로 다 보이고 있는 거는 나도 다 보고 있고 그 사람도 다 보고 있어요. 그거는 돈이 안 돼요. 그거는 역사적 배팅을 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대형 종목군들은 사실 역사적 배팅하기가 힘들어요. 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미 그들은 성장의 한계치에 거의 도달했기 때문에. 물론 개마다 성장은 하죠. 그러나 연 8%, 연 9% 이런 고성장은 없습니다. 그런 덩치 큰 사람들이 거기서 살이 더 찐다? 쪄보이. 이미 뭐 500kg, 600kg 된 애가 쪄보이. 그 5kg 더 찐다고 뭐 몇 프로가 돼요? 근데 우리 앵커님처럼 50kg 미만인 사람이 5kg 찌면 10% 성장이야.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장률이 높은 거예요. 그걸 가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눈으로 보이는 가치를 자꾸 찾지 마세요. 눈에 안 보이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경제주간지, 진짜 기자님들이 쓰신 글이에요. 경제지 기자님들이 쓰신 글이에요. 그 사람들 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고 다 열심히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어서 기사를 쓰고 계신 분들입니다. 몇몇 일부 안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기사를 한번 우리가 내가 앉아서 방구석에 다른 사람이 막 발로 뛰어가 내한테 그런 정보를 갖다 줘. 그게 뭐냐? 가장 좋은 게 경제지예요. 경제지, 경제주간지입니다. 자, 경제신문 주간지에 대한 내용인데, 자, 여기 보세요. 제가 트럼프 투 트럼프라고 얘기했죠. 자, 이 경제지, 경제주간지 보면 계속 트럼프 얘기 나옵니다. 자, 트럼프 규제 완화 예고, 자율주행 가속 페달 밟았다, 빅테크 차 합종 연행한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경제주간지에서 뽑아온 거예요. 경제주간지에서 뽑았는데, 자,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1월 25일 출범합니다. 그게 뭐부터?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가 뭘부터 할 것이냐에 대한 거기에 다 곤두서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자, 내년에 어떤 섹터, 어떤 업황이 좋을 것이다. 자율주행 업황은 뭐다? 파란불이다. 우리한테는 빨간불이지. 쫙 올라올 것이다. 파란불이다. 그죠? 청신호가 켜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 볼게요. 자, 이거는 경제지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 앵커님. 차 안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미래차네요. 미래차요. 이 차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테슬라 이런 데서 만들 것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네. 천만의 말씀요. LG가 만들었습니다. 오. LG. 우리의 사랑. LG가 만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기업 LG가 만들었습니다. 자, LG가 미국 CES에서 선보일. 죄송합니다. 계속 제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CES에서 선보일 미래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렇게 나온다? 이건 뭐냐? 이들이 지금 내년 시장, 즉 청신호가 켜져 있는 자율주행차 시장을 미리 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첨단 모빌리티 기술 적용을 했다. 인공지능을 적용한 첨단 모빌리티 기술. 자, 요거에서 실전 강의 잘 들었어요. 방금. 경제신문도 봤고 주간지도 봤어. 그럼 여기서 뭐가 딱딱딱딱딱 떠올라야 돼. 뭐가 떠올라야 돼요? 내가 투자할 기업이 떠올라야지. 업황은 살펴봤으니까. 자, 시장 좋고 업황 좋고 종목 좋으면 주가 다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을 먼저 항상 봐야 되는 부분이 업황, 그다음 종목인데, 자, 이 회사는 박앤세일 중에 사모아 가면 돼. 어느 회사예요? LG 아니에요. 자, LG 아닙니다.
어디냐? LG, 이노텍. 이런 회사들은 자율주행, 자율주행의 특허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럼 이 LG 이노텍 기술이 이 자동차에 묻어나 있어, 안 묻어나 있어? 100%지,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부분 꼭 좀 참고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문이나 경제주간지를 보면서 종목이 딱 도출되는 게 뭐야? 실전이에요. 딱 떠올라야 돼. 이게 연습을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실전 강의 두 번째입니다. 공시 분석이에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참 익숙치 않은 게. 예. 자, 공시 분석인데, 자, 기업 공시 누구나 중요하다는 거 압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에 보면 BHI라는 회사의 어제 공시예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고 공급 내용은 LNG 복합화력 발전 설비 공급 계약입니다. 금액은요 500억이 넘어요. 자, 상대는요, 계약 상대방은 알가님 인터내셔널 제네럴 트레이딩입니다. 얼핏 들어보니까 무역회사 같아요. 근데 이 회사를 찾아봤어요. 구글링을 해서. 찾아보니까 이 회사 그냥 단순한 회사가 아니에요. 뭐 하는 회사냐? 다국적 회사예요. 어느 쪽? 중동 쪽. 쿠웨이트, 지금 뭐 중동 전쟁도 한참 일어나고 있지만 쿠웨이트, 카타르 이런 쪽 있잖아요. 그죠? 석유 부호들이 있는 곳에 바로 다국적 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첫 계약을 따낸 거예요. 그럼 이걸로 끝이냐? BHI의 기술력으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이 회사의 성장성은 여기와 관련이 되기 시작하면서 뭐가 되어졌다? 담보되어졌다. 이렇게 받아. 이걸 제가 예전에 타방송사에서 7,000원대 계속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수소 발전 설비도 이 회사가 한다. 미래는 결국은 수소 발전 설비를 수소 발전 설비의 안정화만 이루어지면 온 세계 곳곳 도시에 수소 발전 설비가 등장할 것이다. 거기에 기술력으로 앞서가 있는 회사가 어디냐? BHI다. 이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 공시를 딱 살펴보면 이런 거는요, 눈을 안 보고 찍어도 이건 박앤셀입니다. 왜? 물론 그때 7,000원대보다 높겠죠. 눈을 안 보고 찍어도 박앤셀이에요. 왜? 이 회사의 성장성은 정말 성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데 그 중에서도 자, 알가님 인터내셔널 제네럴 트레이딩하고 첫 계약을 했다. 이 얘기의 끝은 뭐냐? 이 다국적 회사하고 계속 계약 관계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면 여러분들 실력은 껑충 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 강의를 다 들어보고 그 다음 결론 한번 내보시자고요. 아시겠죠?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자율주행 업종을 주목해 주셨습니다. 시장, 업황, 종목 이 세 요소가 균형이 잘 맞는다면 가격이 잘 갈 것이다라는 전략 내주셨습니다. 이 투자의 종목을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그 전략까지 함께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힌트 얻어가셨길 바라면서요. 예병군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QR을 참고하시거나요. 샵 0082번으로 예병군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회와 같은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